안녕하세요. 시니어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칠순 잔치날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남편에게 머리채를 잡힌 여인의 이야기. 이 충격적인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40대 후반의 현정 씨입니다. 현정 씨는 늘 차분하고 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남편 준혁 씨와 시댁 식구들에게는 언제나 약자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와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결혼 후 현정 씨는 시댁에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온갖 잔소리와 무시에도 묵묵히 견뎠고 시누이들의 터무니없는 요구에도 늘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남편 준혁 씨는 그런 현정 씨의 노력에 무관심했고 오히려 시댁 편에 서서 현정 씨를 더욱 힘들게 할 때가 많았죠. 현정 씨는 그래도 언젠가는 남편과 시댁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가족의 화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현정 씨의 바람은 한낱 꿈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 그날은 현정 씨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악몽이 됩니다. 칠순 잔치는 성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현정 씨는 몇 달 전부터 발품을 팔아가며 잔치 준비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좋아하는 음식부터 손님 한 분 한 분의 취향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죠. 현정 씨는 시어머니가 이 잔치를 통해 자신을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잔치 당일 현정 씨는 아침 일찍부터 잔치 장소로 향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부족한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손님 맞이 준비에 여념이 없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현정 씨의 노고는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현정 씨가 준비한 음식을 트집 잡고 꽃장식이 촌스럽다며 면박을 줬습니다. 현정 씨는 그들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남편 준혁 씨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편을 드는 듯한 눈빛으로 현정 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현정 씨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배신감이 휘몰아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칠순 잔치를 망칠 수 없다는 생각에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잔치는 시작되었고 분위기는 무르익어갔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여 시어머니의 칠순을 축하하며 덕담을 주고받았죠. 현정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분위기는 한순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한창 잔치가 진행되던 중 시어머니의 친구분이 현정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현정 씨,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어. 그런데 김치는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우리 영자 씨가 담근 김치랑은 비교도 안 되네. 그 말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현정 씨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아이고 현정아. 김치 하나 제대로 못 담그니?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이 모양이냐? 현정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죠.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시누이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언니, 엄마 칠순 잔치인데 이렇게 성의 없이 할 거면 뭐하러 한다고 했어? 그냥 식구들끼리 조용히 식사나 할 걸 그랬네. 시누이의 비난은 현정 씨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현정 씨는 그동안 쌓여왔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고 시누이를 쳐다봤습니다. 성의 없이 했다고요? 제가 이 잔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는지 아시냐고요. 현정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당황한 듯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시어머니는 현정 씨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디서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 대들어. 너 같은 게 감히. 그 순간 남편 준혁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현정 씨는 남편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는 현정 씨의 기대와는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현정 씨에게 다가오더니 사람들 앞에서 현정 씨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서 큰 소리야? 당장 시어머니한테 사과 안 해? 준혁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현정 씨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채를 잡힌 채 사람들의 시선 속에 서 있는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잔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손님들은 술렁였고 시댁 식구들은 오히려 준혁 씨의 행동을 당연하다는 듯이 바라봤습니다. 현정 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다고 현정 씨는 준혁 씨의 손을 뿌리치고 잔치 장소를 뛰쳐나갔습니다. 그녀는 칠순 잔치날 사람들 앞에서 남편에게 머리채를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좋아요 누르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현정 씨는 무작정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흐르는 눈물 때문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알 수 없는 허무함이 뒤섞여 있었죠. 집에 도착한 현정 씨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침대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과거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결혼 후 몇 년 뒤 시어머니가 현정 씨에게 갑작스럽게 땅을 요구했던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정 씨의 친정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땅을 팔아 시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정 씨는 당연히 거절했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이었고 시동생의 사업은 너무나도 불확실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현정 씨가 말을 듣지 않자 시어머니는 준혁 씨를 앞세워 현정 씨를 압박했습니다. 준혁 씨는 어차피 내가 관리할 능력도 안 되는데 우리 엄마가 좋은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다. 동생 사업 좀 도와주면 안 되냐? 며 현정 씨를 몰아붙였습니다. 현정 씨는 그때도 준혁 씨의 태도에 크게 실망했지만 결국 친정 부모님의 땅을 시동생에게 빌려주는 형태로 해결했습니다. 물론 그 땅은 지금까지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죠. 그 일로 현정 씨와 준혁 씨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현정 씨는 준혁 씨가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한다는 사실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칠순 잔치에서 벌어진 일은 그때의 상처를 다시 한번 후벼 파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현정 씨는 더 이상 준혁 씨와 시댁 식구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현정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시댁과의 갈등, 특히 재산 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동생에게 빌려준 땅에 대한 계약서, 시어머니가 돈을 요구했던 녹취록, 그리고 남편 준혁 씨의 폭언이 담긴 메시지까지. 현정 씨는 침착하게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현정 씨의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정 씨 잘 오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현정 씨는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현정 씨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에게 빌려준 땅에 대해서도 반환 소송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죠. 그녀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은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한편 칠순 잔치에서 현정 씨가 뛰쳐나간 후 준혁 씨와 시댁 식구들은 현정 씨를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아니, 저렇게 버릇없는 며느리는 처음 본다니까. 시어머니는 손님들에게 현정 씨의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시누이들은 형님, 이번에 제대로 버릇 고쳐야 해요. 아주 그냥 상전이 따로 없다니까. 라며 부추겼습니다. 준혁 씨는 현정 씨가 잠시 화가 나서 나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돌아올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정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늦도록 연락조차 없었죠. 준혁 씨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정 씨가 집을 나간 지 며칠 후 준혁 씨는 현정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정 씨는 준혁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와 카톡에도 답장하지 않았죠. 준혁 씨는 현정 씨가 토라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현정 씨를 찾아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현정 씨는 집에 없었습니다. 준혁 씨는 현정 씨의 짐이 사라진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정 씨가 정말로 집을 나갔다는 사실에 준혁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현정 씨의 친정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친정 부모님은 현정 씨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준혁 씨는 현정 씨의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지만 아무도 현정 씨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준혁 씨는 현정 씨가 자신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현정 씨가 잠시 화가 나서 자신을 피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준혁 씨에게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등기우편을 확인한 준혁 씨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현정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장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현정 씨가 정말로 자신과 헤어질 생각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현정 씨가 감히 자신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 씨는 곧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현정 씨의 행동에 경악했습니다. 뭐? 저런 발칙한 년이 감히 이혼 소송을 해. 시어머니는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습니다. 시누이들은 형님이 드디어 미쳤나 봐. 제 정신이 아닌 게 분명해. 라며 현정 씨를 비난했습니다. 준혁 씨는 당장 현정 씨를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정 씨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준혁 씨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준혁 씨는 현정 씨를 만나 설득하려 했습니다. 현정아, 내가 미안해. 칠순 잔치날 내가 너무 심했어. 용서해줘. 다시 잘해보자. 준혁 씨는 현정 씨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현정 씨는 차갑게 준혁 씨를 밀어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당신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 현정 씨의 단호한 태도에 준혁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현정 씨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현정 씨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서 준혁 씨와 시댁 식구들의 만행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습적인 폭언, 시누이들의 터무니없는 요구, 그리고 시동생에게 빌려준 땅 문제까지. 현정 씨는 모든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칠순 잔치날 준혁 씨가 현정 씨의 머리채를 잡았던 사건은 재판부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정 씨는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준혁 씨의 폭력적인 성향을 강조했습니다. 준혁 씨는 현정 씨의 증언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현정 씨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그는 변호사와 함께 현정 씨의 주장을 반박하려 했지만 현정 씨가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법정에서 현정 씨의 폭로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이렇게 큰 문제로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법정은 현정 씨의 편에 서는 듯 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정 씨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재판이 현정 씨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자 준혁 씨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대로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로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준혁 씨는 현정 씨에게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현정아,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이혼만은 하지 말자. 재산 분할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다시 한번 생각해줘. 준혁 씨는 현정 씨에게 온갖 감언이설로 회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정 씨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준혁 씨에게 아무런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현정 씨는 준혁 씨의 제안을 거절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준혁 씨는 현정 씨의 단호한 태도에 절망했습니다. 그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준혁 씨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현정 씨가 이대로 이혼하게 되면 자신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준혁 씨를 돕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정 씨의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 현정 씨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누이들은 현정 씨의 지인들에게 현정 씨의 험담을 늘어놓으며 현정 씨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현정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다짐했습니다. 현정 씨는 재판부에 준혁 씨와 시댁 식구들의 악행을 추가적으로 고발했습니다. 시동생에게 빌려준 땅에 대한 소송도 강력하게 진행했습니다. 현정 씨의 반격은 준혁 씨와 시댁 식구들에게 큰 압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혁 씨는 현정 씨의 약점을 잡기 위해 과거의 한 사건을 들춰냈습니다. 그것은 현정 씨가 결혼 전 사업에 실패하여 큰 빚을 졌던 일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이 사실을 법정에서 폭로하며 현정 씨의 도덕성을 공격했습니다. 현정 씨는 결혼 전에 사업에 실패하여 막대한 빚을 졌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그 빚을 갚아주셨죠. 현정 씨는 은혜도 모르는 파렴치한 여자입니다. 준혁 씨의 폭로에 현정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 재판장은 술렁였고 현정 씨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현정 씨의 변호사는 준혁 씨의 폭로에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원고의 사생활을 폭로하여 재판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하지만 준혁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정 씨의 과거를 계속해서 들춰내며 현정 씨를 공격했습니다. 현정 씨는 준혁 씨의 비열한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챕터 7. 현정의 마지막 승부수. 준혁 씨의 폭로에 현정 씨는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준혁 씨의 비열한 행동에 오히려 더 강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현정 씨는 재판부에 자신의 과거 사업 실패와 빚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와 시댁 식구들이 그 사실을 빌미로 자신을 어떻게 괴롭혔는지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사업에 실패하여 큰 빚을 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와 시댁 식구들은 저의 약점을 이용하여 저를 계속해서 협박하고 괴롭혔습니다. 저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현정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재판장은 숙연해졌습니다. 현정 씨는 준혁 씨와 시댁 식구들의 거짓말과 이중적인 태도를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특히 시동생에게 빌려준 땅 문제가 준혁 씨의 위증으로 밝혀지면서 준혁 씨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현정 씨는 시동생에게 빌려준 땅에 대한 계약서와 준혁 씨가 거짓말을 했던 녹취록을 공개하며 준혁 씨의 위증을 증명했습니다. 준혁 씨는 현정 씨의 증거 앞에서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정 씨는 마지막으로 준혁 씨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잖아. 당신에게 나는 그저 시댁의 하녀였을 뿐이야.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삶에서 사라져 줄게. 현정 씨의 말에 준혁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현정 씨의 눈빛에서 더 이상 자신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판부는 현정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현정 씨는 준혁 씨와의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에서도 현정 씨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시동생에게 빌려준 땅도 현정 씨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현정 씨는 모든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녀는 시댁 식구들과 준혁 씨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현정 씨는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미뤄왔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정 씨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현정 씨는 자신처럼 가정폭력과 시댁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상담센터는 많은 여성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현정 씨는 자신의 삶을 통해 여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현정 씨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세요. 현정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새로운 삶을 개척한 용기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준혁 씨와 시댁 식구들은 현정 씨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며 후회했습니다. 그들은 현정 씨를 잃은 것을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현정 씨는 이미 그들을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삶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현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가정폭력과 시댁 갈등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오늘 시니어 라디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넌센스 퀴즈입니다. 밤에는 안 보이고 낮에만 보이는 게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